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사위를 맡고 있는 김경섭입니다. 최근 군산에서 색다른 씨름대회가 열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호남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계승됐던 오른 씨름대회였는데요. 또 사전 대진표를 작성해서 한 것이 아니라 즉석 맞대결로 추진을 해서 재미를 더욱더 많이 느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 씨름대회를 주관한 전북씨름협회 김시영 부회장과 참가 선수로 나섰던 권유옥 씨와 오른 씨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전북특별자치도 씨름협회 실무부회장 김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대회에 참가했던 권유옥입니다. 네, 여성이 씨름대회 참가를 하기도 하는 거 여러 가지 이제 뭐 선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참 오른 씨름대회 우리가 뭐 씨름의 종류를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군산에서 이번에 열렸던 게 이제 오른 씨름대회였습니다. 언제 열렸고 몇 명이나 참석이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이번 대회는 국가유산청에서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거고요. 네. 단오마집 일당의 고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8일과 9일,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군산 음포 호수공원에서 열렸고요. 네. 전국에서 이제 애기 씨름, 중씨름, 상씨름, 여자 씨름 이렇게 4개 부에 있어서 100여 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한 100여 명 정도. 그러면 이게 프로 씨름 대회가 아니고 이제 일반 아마추어 씨름 대회였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권유옥 씨는 이번 씨름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 만약 여성부로 네. 여자부로 이제 참석을 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씨름 대회에 참가하게 된 뭐 동기가 있습니까? 저 아들들이 씨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 셋째가 씨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도 씨름을 생활체육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감독님께서 오른 씨름 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거기에 흥미도 생기고 또 제가 씨름을 좋아하다 보니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아들들이 이제 씨름 선수고 그리고 부모로서 씨름을 알아야 또 아들들하고 같이 또 씨름 선수로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네. 생활체육으로 이제 씨름을 했다 그런 말씀인데요. 우선 이제 대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 부회장님. 이 대회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일반인 씨름이라고 해도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뭐 구분은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 체급이랄지 아니면 연령배를 할지 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번 대회는 어떻게 구분을 해서 치렀습니까? 이번 대회는 이미 사라진 오른 씨름을 전통 방식으로 어떻게 되살리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네. 체급 관련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그 난장에서 벌어졌던 애기 씨름, 중 씨름, 상 씨름, 여자 씨름 이렇게 부별을 정했고요. 네. 뭐 특별히 체중이나 이런 제한은 두지 않고 누구나 편안하게 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여성부 뭐 이것은 좀 알아듣겠는데 애기 씨름, 중 씨름, 상 씨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좀 용어가 생소하네요. 네, 현재는 지금 대한체육회나 대한씨름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들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체급이 7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장, 소장, 뭐 청장, 용장, 용사, 역사, 장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통 방식이 애기 씨름이라고 저희들이 호칭을 칭한 것은 말 그대로 애기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치부에서부터 소년들. 네. 저희들은 초등학교까지를 제한을 해서 애기 씨름. 네. 그다음에 이제 중 씨름은 어른이 되기 전에 학생들로 생각해서 중고등학생을 중씨름. 네. 그다음에 상씨름은 성인 이상부. 네. 그리고 여자 씨름은 중학교를 졸업한 중등부 이상의 여성이면 누구나 참석을 할 수 있게 중등부 이렇게 이상. 구분을 했습니다. 네. 말하자면 아마추어 뭐 일반 씨름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체급을 그렇게 자세하게
나눠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제 연령별이랄지 또 체중이랄지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좀 차이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전통 방식의 우리 그 원로님들에게 자문을 구하면 네. 예전에 했던 방식은 체급이 없이 그날 제일 먼저 경기를 하러 올라오는 선수한테 마지막까지 도전을 해가지고 도전자가 없을 때까지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전자가 없을 때까지 네. 우리 전통 씨름은 그렇게 했다. 네, 그래서 이제 1등을 하는 사람에게 부상으로 황소를 증정을 했는데 예. 지금 현재 시대는 그렇게 되면 부상자도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부는 애기 씨름 이렇게 네. 구분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이번 대회가 이제 일반인 씨름 대회였어요.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라져가는 이 오른 씨름, 특히 혼합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했었던 오른 씨름을 좀 복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세계 잼버리 대회를 전라북도 일원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세계 잼버리 대회에 씨름 체험장을 운영을 했는데 그 의도가 이제 전 세계에서 찾아온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인 씨름을 어떻게 체험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네.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고 후회도 많이 남고 저희들이 정말 아쉬움을 너무 많이 남기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유산인 씨름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유산청에서 실시하는 공모 사업을 저희가 이제 참여하게 된 거고요. 네. 그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되면서 이 대회를 이제 기획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대회를 통해서 잊혀져가는 오른 씨름과 또 우리 전라도 지방과 경기도 지방에서 성행을 했던 이 오른 씨름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현재 하고 있는 왼 씨름으로 통일되어 있는 씨름 역시도 네.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오른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라도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서 이 조선시대 때 성행했던 네. 그런 씨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혼합 지역에서 이제 이런 오른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대 씨름에서는 무슨 대회든 뭐든 다 왼 씨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도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할 때도 왼 씨름으로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오른 씨름과 왼 씨름의 어떤 차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왼 씨름은 삿발을 어떤 다리에다가 매느냐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네. 현재 왼 씨름은 다리 삿발을 본인의 오른 다리에다 끼고 삿발을 묶는 방법이고요. 저희들이 했던 오른 씨름은 그 반대쪽으로 네. 왼쪽 다리에 다리 삿발을 매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리 삿발을 잡는 손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자, 현재 왼 씨름은 왼손으로 상대방 다리 삿발을 잡아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진행했던 오른 씨름은 오른손으로 상대방 다리 삿발을 잡고 왼손으로는 허리 삿발을 잡고 네.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는 왼 씨름인 경우에는 본인의 오른 어깨와 상대의 오른 어깨를 맞대고 하는 형상이라고 하면 네. 지금 오른 씨름은 그 반대로 본인의 왼쪽 어깨와 상대방 왼쪽 어깨를 맞대고 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완전 중심이랄지, 무게 중심이랄지, 아니면 힘쓰는 방향이 완전히 서로 반대로 좀 바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왼 씨름으로 계속 훈련을 해왔던 선수들의 단점이 돼버린 거죠. 오른 씨름을 할 경우에는 네. 상대방을 왼 씨름을 하는 선수들은 지금까지 몸에 숙달된 근육이나 모든 세포들이 네. 상대를 중심을 왼쪽으로 넘어뜨리는 쪽으로 방향이 지금 설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오른 씨름을 하게 되면 그 반대쪽으로 그렇죠. 힘이 가해져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지금 왼 씨름을 했던 사람이 오른 씨름을 하게 되면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왼 씨름을 했던 습관 때문에 버티는 힘이 오른 씨름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끔 그렇죠. 힘이 가해져 버리기 때문에 네.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중심과 힘을 이용해서 상대를 넘어뜨리는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 씨름을 하게 되면 왼 씨름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불리해질 수도 있는 그런 유형이 됩니다. 네. 상당히 큰 차이가 단순히 이제 삿바만 달리 매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씨름하는 그 양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권유옥 씨 같으면 이번 씨름이 참여를 했는데 뭐 입상은 하셨습니까? 4등 했습니다. 4등 했어요. 네. 4등 했으면 몇 차례까지 이렇게 진출을 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요? 네. 제가 대신 그 설명을 네. 드리면 네. 그 예선전 하는 방식이 현재 이제 왼 씨름으로 하고 있는 경기 방식이 토너멘트 형식이라고 해서요. 네. 대진표가 미리 짜여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 이제 전통 방식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권유옥 씨 같은 경우는 예선전 경기를 치루어서 네. 한 사람의 선수가 세 사람을 연속으로 이겨야 8강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올라가서 경기를 졌다 하더라도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마지막 번호로 돌아가서 네. 대기를 하고 있으면 8강이 선발이 되지 않는 한 자기 순서가 돌아오면 다시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8강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네. 경기를 여러 번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지만 너 나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동의를 하게 되면 그 대결을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겨야 된다. 그래야 다음 회차에 또 진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몇 차례 이겨야 예선을 통과하고 이게 세 명을 그런 식으로 연속으로 이겼을 때 예. 그 다음에 이제 8강에 진출, 8강에 본선에 진출하고. 올라가는 거고요. 네. 만약에 지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는 거고. 네. 네. 이 권유옥 씨 그럼 씨름 오른 씨름을 갖다가 해서 대회를 참가한 것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 네,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연 씨름으로는 뭐 생활체육을 했으니까 네. 그래도 대회도 참가를 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씨름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오른 씨름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왼 씨름을 해서 그런가 그게 숙달이 몸에 익혀져 있어서 네. 기술 들어가 넣기도 힘들고 그냥 버티기에 바빴습니다. 버티기에. 네. 버티기를 잘해도 8강까지 올라갈 수 있군요. 네.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상당히 어색하고 이 오른 씨름으로 갖다 연습은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연습을 했더라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네. 자, 뭐 부의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제 즉석에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 이 전통에서 전통적으로 뭐 시장이랄지 어떤 시장이 열리면 씨름판이 열리게 되면 그 씨름판에서 붙고 싶은 사람 나와서 붙는 그런 현장 맞대결 방식으로 좀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현장 맞대결 방식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대회를 기획하면서 그 오른 씨름과 현장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결 방식으로 진행을 해봤던 경험을 해보셨던 저희 씨름계 원로님들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뵙고 네. 우리 전통 씨름을 어떻게 했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원로님들한테 그 착안을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너멘트 방식보다는 지금 전통 방식으로 이어가는 것이 시청자들이나 관중들한테 훨씬 호응도를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오른 씨름 자체가 아예 없어졌거든요. 네. 없어졌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 김홍도의 풍속도나 신용복의 풍속도를 보더라도 그 풍속도에 나와 있는 씨름 광경이 네. 바로 오른 씨름입니다. 오른 씨름 형태다. 네네. 네, 말하자면 그 대결하고 있는 모양만 봐도 이게 오른 씨름인지 왼 씨름인지 네.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김홍도 그림을 보면 들배지기를 하고 들고 있는 그런 그림 모양인데 네. 머리가 반대쪽으로 돌아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건 오른시름인데 그러면 그 시대에는 오른시름이 굉장히 성행을 했다라는 이 증빙 자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씨름은 현재 씨름대로의 발전을 하는 거고 저희 전통 방식도 계승이 될 수 있으려면은 재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전라도 지방에서 성행을 했던 오른 씨름이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좀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 부장님 말씀대로 보자면 이 오른 씨름이 조선시대가에도 대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 그리고 전라도 지역에서 이 오른 씨름이 됐다고 한다는 것은 특히 서울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에서 오른 씨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주류가 오른 씨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대에 와서는 이제 외인 씨름이 주가 됐어요. 지금 모든 게 다 이 프로 씨름 대회를 하거나 뭘 해도 다 외인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워도 외인 씨름을 좀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 외인 씨름으로 바뀌게 됐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또 원래 그 왼씨름은 강원도고 경상도 지방에서 성행을 했다고 전해지고요. 네. 자, 오른씨름은 경기도와 전라도 지방. 네. 그 다음에 이제 띠씨름이라고 해서 허리띠만 두르고 하는 씨름은 이북 지방에서 네. 성행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띠 씨름은 뭐 허리에만 띠를 두르는군요. 네네. 네. 삿발을 허리에만 묶는 거죠. 네. 이게 이제 1972년도에 대한씨름협회에서 왼씨름으로 통일이 되었는데 네. 그 정확한 이유는 제가 알 수가 없겠지만 뭐 여러 가지 시대적인 배경과 또 역사적인 배경, 그다음에 뭐 정치적인 배경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왼씨름을 하는 지방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네. 왼씨름으로 통일하게 됐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금방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전의 내용을 토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맞는 건지 저희도 지금 정확하게 정리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지역적으로는 씨름 형태가 좀 달랐었다라고 하는 거네요. 네네. 네. 경기도,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제 오른 씨름, 강원도, 경상도 지역에서는 왼 씨름,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는 이제 띠 씨름, 허리에만 네. 삿발을 하는 그런 씨름 형태가 있었는데 이것이 현대 와서는 이제 강원도, 경상도 중심의 윤씨름으로 완전히 지금 바뀌어서 됐다. 윤씨름으로 통일이 됐다. 이렇게 봐도 네. 무방할 정도가 지금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씨름이 이제 오른 씨름 대회를 일단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 봤으니까 이제 이런 오른 씨름을 뭐 복원한다 그럴까 뭐 이런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우리 지역에서의 씨름 방식을 복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대회가 끝난 뒤에 어떤 반응이 많았습니까? 아직 대회 끝난 지 일주일이 채 안 지났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리고 현재 강릉에서 단호장사 대회를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도 어떤 이야기들은 없었지만 현장에 찾아온 관광객들이나 네. 시민, 그 다음에 오른 씨름을 체험을 해본 선수들에 의해서 들은 바로는 우리 전통 씨름은 전통의 멋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부상으로 황소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부상으로 주는 부분, 그 다음에 전통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씨름의 멋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씨름의 이제 그 삿발을 매는 방향이 이제 달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즉석 맞대결로 하는 방식, 이 방식이 상당히 이 선수들이나 그 참관하는 분들한테는 좀 색다르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현장 접수를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네. 지금까지 많은 행사장, 축제장에서 씨름대회를 열게 되면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사전에 선수들이 참가 신청을 받아서 대진표를 작성해야지만이 경기를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참가 선수들이
엘리트 선수가 아니면은 굉장히 참가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축제장이 벌어지면 이 씨름 대회 한번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이걸 누구나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통 방식으로 현장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추첨을 통해서 자기 고유 번호를 정하고 네. 그 순서대로 경기를 이어가면 굳이 사전에 대진표가 필요가 없겠다라는 네. 결론을 내린 거고 그에 따라서 이번 대회를 그렇게 진행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사실은 이제 축제장이나 저희들이 이제 전통시장 같은데 난장이 벌어지면 저희 네. 씨름이 많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씨름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시민도 있고 관광객도 계시고 관중분들이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전혀 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을 많이 열어놔야 된다. 그래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전 대진표를 만들어서 하는 어려움을 없애고 또 어느 축제장이든 어느 전통시장이든 찾아가서 누구나 쉽게 대회를 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씨름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직업 씨름, 프로 씨름을 우리는 씨름으로 알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놀이로서의 씨름. 음은 지금 많이 퇴조를 하고 사라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제 놀이로서의 씨름을 이번 오른 씨름 대회를 하면서 좀 살려내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씨름이라고 하는 게 꼭 삿발을 잡고만 해야 씨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입씨름이 되는 거고 팔씨름하면 팔씨름이 되는 것듯이 씨름이라고 하면 전통 그대로 우리 지방에서 성행을 했던 옳은 씨름으로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이 맞잡고 하는 형태가 쌍시옷이 들어가기 때문에 씨름이라는 문구가 그 단어가 만들어졌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 씨름을 굳이 웬 씨름으로 통일돼서 한다라기보다는 씨름을 활성화시키고 저변학대를 하기 위해서는 옳은 씨름도 좋고 띠씨름도 좋고 일반 대중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언제 어디서나 네. 어떤 장소에서든 장을 펼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로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하여튼 뭐 판만 열리면 쉽게 접근해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씨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권유욱 씨, 이번에 이제 씨름대회, 이 오른 씨름대회 참가하고 난 뒤에는 좀 소감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일반 생활체육은 토너먼트식이라 단판 지면 너무 바로 경기가 끝나버려서 아쉽기도 했는데 네. 이번 경기 방식은 한 판을 지더라도 또 다시 기다렸다가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생활체육을 하셨던 분들만 나오시니까 네. 솔직히 힘들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현장 접수도 하셔서 그 지역 분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네. 너무 재밌고 즐거웠어요. 네. 씨름판이 이제 상당히 좀 개방적이고 열려 있는 그런 씨름대회에서 그래서 좀 저 씨름 보니까 재밌어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씨름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바람이 한번 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그 씨름대회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너무 어려워서 이거 좀 계속 지속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지역에서 씨름대회를 하고 싶어도 어려워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했던 그 방식대로라고 하면 저희 지역에서 있는 어느 축제장이더라도 네. 충분히 접근하기 쉽고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띠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역에 씨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1시간 정도 만나서 티타임 가지고 대회에 대한 설명만 들으면 네. 누구나 진행이 가능하고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지금 방식이 정립될 때까지 여러 가지의 변수가 생기고 경기를 안 해본 경기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앞장서서 하려고 하지 않았고 또 경기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작을 못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군산에서 한 대회를 통해서 그 어렵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정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대회를 유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이제 첫 대회를 열었기 때문에 준비하면서나 그리고 대회를 진행하면서나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처음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의 변수, 네. 옳은 씨름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수, 그 다음에 현장에서 선수를 현장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의 변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변수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원만하게 네. 끝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부딪혔었고, 그 다음에 현장에 이제 소를 갖다 놓는 부분들이 사실은 네. 어렵지 않게 생각을 했다가 현재는 황소를 갖다 놓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소를 키우는 게 그전처럼 일소로 키워가지고 코를 뚫어서 집에서 소죽을 끓여서 먹여서 키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목장 형식으로 네. 방목을 해서 키우다시피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이 소를 만약에 현장에 갖다 놔가지고 어떤 그 소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원로님들하고 이제 저희들이 접근을 했을 때 한 선수가 나와서 모든 선수를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참가 선수가 30명, 40명이면 이 경기가 저녁 내 경기라도 끝날 수 있을까? 네. 이런 변수.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체력적인 소모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로 인해서 부상자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사실은 가장 큰 어려움이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뭐 협회 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 그리고 주위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스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경품도 내주시고 그래서 이번 대회를 성황리에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네. 첫 대회를 치렀으니까 이런 대회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앞으로 이제 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는 어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의 계획이라면 가장 큰 뜻이 씨름인이라면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일단 먼저 씨름이 대중 스포츠로서 발전해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정식 종목이 채택이 되면 가장 좋겠죠. 네. 더 나아가서는 이번 그 오른 씨름을 했듯이 우리 전통 문화에서 하는 씨름이 잊혀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후세들에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으려면 저희 세대에서 없어졌던 씨름 형태랄지 전통 방식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서 더 재미있고 국민들이 대중적인 스포츠로 더 다가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사라져가는 호남 전통의 오른 씨름 대회가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잊혀지고 있는 오른 씨름도 윤씨름 못지않게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었다는 게 평가입니다. 호남 전통의 오른 씨름 복원에 나선 전북 씨름협회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